근데 독일은 항상 여기 가면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큰 열차 시간표가 정확하게 그냥 빽빽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것만 잘 알면 이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든지 시스템을 잘 공부하고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독일에 가면 노잼, 그래서 노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일이 뭐 사실 독일 분들이 모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독일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유권화 박사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르나트 홍이라는 스토리를 가지고 나름 무겁고 조금 진지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오늘은 조금 더 가볍게 독일에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한 10년 정도 계셨다고 했잖아요. 10년 사실 조금 더 있었죠.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형이, 제가 그냥 형이라고 부를게요. 원래 병상대로 그냥 형이라고 할게요. 형이 그때 보파탈도 계셨고 베를린에도 이제 특파원으로 계셨잖아요. 네. 그럼 형님께서 이제 독일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사셨잖아요. 보통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년 정도 지나면 그 나라에 계속 살지 아니면 자기 고향으로 들어올지 그때쯤 많이 좀 결정된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다시 한국 오셨고, 그럼 형이 보시기에는 독일에 약간 그래도 1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좀 제일 큰 장단점들이 어떤 거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가 1987년입니다. 올림픽 1년 전에. 그래서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해외여행 처음이죠. 네. 그 국제선 탄 것도 처음이에요. 잠깐만, 87년이면은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능해졌던 해잖아요. 네, 거의. 그때는 이제 유학생들도 다 뭐 요새는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유학 시험이란 걸 봐야 되고 좀 까다롭고, 그리고 독일 갈 때도 직항이 그때 없었죠. 김포에서 일본에 가서 비행기로 루프탄자를 갈아타고 어디로 가냐면 엔카리지로 가요. 대권 항로라고 여기서 엔카리지를 가서 엔카리지에서 또 독일에 가는 거죠. 가는데 8시간, 엔카리지에서 1시간 쉬고 다시 거기서 또 8시간. 8시간 가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비행기도 처음 탔는데 뭐 정신이 없죠. 그렇죠. 그리고 독일에 딱 내렸어요. 네. 그 당시도 아직 담배 피지 않았어요, 비행기에서? 그때는 담배 피웠죠. 그쵸. 네. 하여튼 뭐 제가 신기했던 거는 그때 이제 80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그때 뭐 86년도만 해도 큰 시위도 있었고 막 체류탄 뭐 이런 상황에서 독일에 갔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쇼크를 먹은 게 딱 내렸는데 일단 공기 냄새가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새벽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프랑크푸르트 역까지 열차로 타고 가는데 특이했던 게 독일은 열차가 한국하고 달리 칸으로 돼 있잖아요. 방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방에 딱 들어갔는데 두 청춘 남자가 막 키스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 2명이요? 아니, 여자 남자. 아, 여자 남자. 아유, 네. 야, 이거 새벽에 얘기했던 뭔 일이지? 아, 정말 내가 독일에 왔구나. 그러면서 그때 그 지도교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국에 옛날에 있던 교수님이, 그분은 저보다 더 했겠죠. 저는 이제 87년에 갔지만 그분은 60년대에 갔잖아요, 유학을. 완전 다른 세상이었죠. 독일에 갔더니 자기도 처음에 갔는데 공항에서 막 남녀가 키스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그거 얼마나 놀란 줄 아니? 근데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나도 그러고 있더라. 독일은 낭만주의가 발생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독일이 참 뭐 그런 것들이 신기해하고 그랬지만, 이제 아까 질문이 뭐냐 하면 장점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거 같아요.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있다. 예측 가능한 시스템. 지금은 한국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요새는 버스 정류장에도 몇 분에 온다. 이게 이제 IT 기술 덕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큰 역에 가면 대충 이제 그게 있죠. 근데 독일은 항상 여기 가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열차 시간표가 정확하게 그냥 빽빽하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잘 읽어야 돼요. 아, 그렇죠. 그거 쉽지는 않죠. 외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그것만 잘 알면 이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든지 시스템을 잘 공부하고 대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예측하지 않은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좀 불안하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자 스파클링이라고 재미는 있어요. 근데 독일에 가면 그래서 노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독일이 뭐 사실 독일 분들이 유머도 있고 재미가 없는 사회는 아니에요. 재미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거의 예외 없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렇게 사람이 그냥 무조건 규칙대로 하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예측 가능하다. 그거는 이제 선진국이 그런데 그런 면에서 독일은 상당히 정말 선진국이고 우리가 배울 게 많고 가면 편하죠. 대충 이제 여기서는 이것만 알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아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단점은 그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일단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재미가 뭐냐면 뭔가 사람이란 거는 좀 하지 못하는 거를 했을 때 그런 긴장도 있고 예측 못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리더십 부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니까 좀 그런 게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독일 분들이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별로 싫어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하고 한 20, 30년 후에 마을에 갔는데 똑같죠. 그 동네에 갔더니 깜짝 놀란 게 거기에 그 은행 창구도 있고 거기에 뭐 가게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머리만 하얗게 길고 맞아요. 야, 계속 같은 자리에서 이거 해왔던 거죠, 그렇죠? 좀 답답한 거예요. 인생이 저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도 안 해요. 우리가 항상 보면 뭐 그 누구죠? 칸트, 임마누엘 칸트. 지금은 이제 독일 도시는 아니지만 피닉스베르크라는 항상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 사람은 여행도 안 했어요, 그죠? 칸트는 제 알기로는 아마 밤에 이불을 그 덮는 각도까지 정해져 있었대요. 밤 10시 딱 누웠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불 여기까지 올린다까지 정해져 있었던 인물이었으니까 정말 형이 말한 것처럼 진짜 시스템의 대명사였죠.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독일 사회의 장점. 응? 그런데 이제 나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를 움직이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스템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좋게 말하면 한결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뭔가 발전이나 변화 딱히 많아 보이진 않고 변함이 없으니까 약간 또 제자리에서 주저앉은 느낌이긴 한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또 연구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독일이 또 은근히 되게 앞서가고 있어요. 뭐 AI 그 발전이라든지 거의 독일도 요즘 굉장히 생각보다 되게 앞서가고 있어서 약간 그래도 찾아보면 또 약간 또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또 독일하고 한국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독일 분들은 단체로 같이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독일의 시스템이 사회적 시장 경제 그게 그렇죠.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네, 우리 여기 보면 뭐 신자유주의 그래서 아예 못하는 애들 그냥 떨쳐내고 그냥 잘하는 놈은 잘하고 이래야지. 그게 이제 인간의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조금 더 끌리는 면이 있죠. 능력만큼 경쟁사 어떤 그렇죠. 근데 또 공산주의는 그게 아니죠. 능력만큼이라고 필요만큼 가져가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누가 그럼 일을 해요. 근데 독일은 적당히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하고 그러면서 같이 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처음엔 좀 답답했는데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것이 공산주의보다는 우월하지만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독일은 아마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한국은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국말도 그런 거 있죠. 멀리 가려면 같이 가고 혼자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는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런 매뉴얼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느 날 뭐 이상한 사건 막 터지고 그게 이제 보면 그런 어떤 지적 축적 그게 이제 부족한 거죠. 독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독일의 큰 아주 강점이다. 아까 사회적 시장 경제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질문 많이 받고 왜냐면 한국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독일 시스템이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거의 공산주의 아니야? 이거 너무 좌측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루트비히 에르하트 아마 예전에 그 시스템을 이제 좀 홍보하고 실제로 만들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유 경쟁을 하되 대신에 이제 국가가 어떤 경비 아저씨 역할을 한다. 이 아파트가 잘 돌아가고 서로 경쟁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을 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정도 만들자. 이 정도 개념이 이제 그 사회적 시장 경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거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제가 볼 때도 좋은 시스템인데 근데 이제 그거 악용하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독일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업도 나쁘게 얘기하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합의제예요. 모두가 합의를 해야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기업에서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독일 기업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게 자유경제 시장이 안 맞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 장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은근하게 강한 거예요. 지금 독일 기업들이 사실은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독일 10년 동안 계셨을 때 이제 음식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형이 그때 드셨을 때 좀 가장 맛있었고 그리고 독일 음식 은근히 괜찮다라고 싶었던 거 있는지 좀 궁금하고 반대로 야 독일은 역시 이건 진짜 아까 노잼도 얘기했지만 노맛이다. 약간 좀 정말 이거 한국 사람한테 안 맞는다. 약간 그런 느낌의 음식도 있었어요. 그때 계셨을 때. 지금도 독일 생각하면 막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네. 독일은 빵집에 단골 빵집에 가면 네. 빵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브레첸이야 그래가지고 작은 하드롤 빵인데 겉바속촉 갓 나왔을 때 오븐에서 금방 나온 그 안에서 살짝 반죽을 뜯어서 먹거나 하면 그 빵이 행복의 지수잖아요. 제가 독일 친구한테 들은 건데 독일에서 이제 결혼을 잘한 그러니까 부인의 입장이죠. 내가 시집 잘 갔구나 느끼는 거는 남편이 그 시간에 맞춰서 겉바속촉 이 빵을 갖다 주는 프리시게 바켄의 브레첸을 딱 주는 저도 그 빵 먹어보고 놀랐어요. 이게 딱 밖에는 바삭바삭한데 속은 그냥 너무나 부드럽고 또 보통 독일의 그 빵집에 가면 치즈하고 버터를 만들어줘요. 자기네가 탁탁탁탁 해서 그걸 발라서 독일이 또 보면 스라이스햄의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먹던 거는 비어신켄이라고 그거 이렇게 해서 비어신켄 비어신켄에다가 그 양상치 하나 넣고 먹으면 그냥 최고죠. 가끔 이제 거기서 또 미니에서 나오는 그 티롤러 롤러 그 슌켄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먹으면 그것도 되게 맛있고 잘 드셨구나. 맛있고 그거 말고도 4월 달이 되면 베를린 근처에 그 밭이 아스파라가스 밭이 엄청나요. 거기가 되게 이제 쳐주는 고급 아스파라가스를 거기서 생산하는데 이제 독일 말로 슈파겔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쪄서 먹으면 거기다가 이 슈니첼 있잖아요. 슈니첼. 슈니첼하고 해가지고 딱 먹으면 최고죠. 그래서 우리는 봄에 무조건 아스파라거스 먹기 하잖아요. 독일에서 되게 큰 풍습이고 여기 한국에서도 독일 관련된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것도 주최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랑 그다음에 저기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폴란다이즈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또 반대로 진짜 안 맞았던 것도 있었어요? 안 맞았던 거는 뭐 짜지 않아요? 약간 독일 음식 좀 많이 짜게 느껴지던다고 짠 하더라고요.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케이제라고 치즈 중에서 좀 냄새가 너무 뭐 독한 거라든지 그런 건 좀 안 맞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좀 짜게 먹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할 때 소금을 좀 덜 쳐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레나토 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진지하고 좀 역사적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독일과 관련해서 좀 가볍고 또 형이 어떤 추억 가지고 계셨는지 좀 잘 한번 들어봤는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 독일에 살다 보면 사실 힘든 일도 많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독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서운한 감정 이런 것도 많고 할 텐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독일은 너무 좋은 게 많은 나라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이 직접 독일을 한번 체험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은 게 여러분들이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선입관을 가지지 말고 독일을 바라보고 체험하면 여러 가지 정말 뭐 다이내믹한 좋은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있는 독일 정말 애호하는 제가 여러분께 권하고 싶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건아 박사님이셨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게스트를 모시고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